아주 먼 거리도 아니다. 2시간이면 이곳에 발을 디딘다. 하지만 조물주의 사랑을 독차지라도 하듯 오키나와는 온통 색다른 아름다움으로 채색되어 있다. 사람에 취하고 물빛에 취하고 하늘빛에 취하는 난 그곳에서 푸르게 연그러가는 희망을 본다. 일본 큐슈 남부에서 타이완에 이르는 넓은 해역에 점점이 퍼져 있는 오키나와 현. 난 오키나와 현의 중심 도시 나하에 도착했다. 나하시의 심장인 국제거리는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걸음으로 넘쳐난다. 한 해 오키나와를 찾는 관광객만도 500만 명. 2차 세계대전 후 급속한 재건이 이루어져 기적의 1마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국제거리는 새로운 오키나와의 상징이기도 하다. 오가는 손님을 유혹하는 빗자루 피리 소리가 아직 이 거리를 낯설어하는 내게 다정스레 말을 건넨다. 온갖 선물 가게며 음식점, 옷가게가 어우러져 볼거리가 많은 국제거리는 거기에 아기자기함까지 더해져 눈을 즐겁게 한다. 햇살 넘치는 고장답게 화사하면서도 해학적인 미소를 띤 녀석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복을 부른다는 고양이 마네키네코의 인형은 간판 위에 매달려 해맑은 얼굴로 손짓한다. 거리 곳곳에 넉살 좋게 자리 잡은 인형들은 오가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된다. 거리 한켠에선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일본 사람들의 고양이 사랑은 유별난 데가 있다. 만져보고 얼러보고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하지만 이 녀석 좀채 눈을 뜰 줄 모른다. これはもうみんなのフラッシュがきつくて目をつぶる癖がついてる。でも夜はもうまん丸よ。仲間が出始めるから。 낯선 여행자에겐 소소한 것 하나하나가 새로움으로 다가온다. 고양이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도 말이다. 이 길 위엔 걸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곳곳에서 기다린다. 국제거리 한쪽 끝으로는 하늘길이 나 있다. 오키나와의 또 다른 상징인 모노레일이 다니는 길. 2003년 개통된 모노레일은 하루 평균 4만여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나하시의 번화가를 관통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즐겨 탄다. 시원스레 뻗은 레일을 따라 허공을 가로지르다 보면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오키나와가 수줍게 속살을 드러낸다. 그 길이만도 1000km에 이르는 오키나와현은 그야말로 섬들의 고향이다. 크고 작은 160개의 섬이 동중국해를 따라 점점이 떠있고 1년 내내 햇살 가득한 아열대 기후 속에 투명한 산호초 바다와 풍부한 자연자원, 그리고 일본 본토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전통이 빛을 발하는 곳이다. 모노레일을 타고 내가 도착한 곳은 류큐 왕국의 옛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쉬리성 공원. 푸르른 하늘 아래 온통 붉은색으로 치장한 쉬리성이 광채를 내뿜으며 앉아있다. 쉬리성은 15세기 초부터 450여 년간 오키나와의 주인이었던 류큐 왕국의 본산지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종으로 횡으로 이으며 독자적인 역사를 구축했던 나라답게 쉬리성은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해상 중개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던 류큐 왕국. 하지만 450년 왕국의 역사는 1879년 일본 메이지 정부에 의해 막을 내리고 강제 병합되고 만다. 그 후 가려지고 묻혀졌던 오키나와의 옛 이야기는 이제 새롭게 오키나와 사람들을 깨우고 있다. やはり沖縄っていうのは辺境の地でかなり差別もたくさんあって、沖縄の人は自分が沖縄の人っていうのを隠すことが多かったんですが、今の若者っていうのは沖縄の素晴らしい文化っていうのを本土国外でたくさん表現するようになって、今では沖縄県特に琉球王国時代日本の中で唯一独立した国家だったっていうことをという歴史を前面に出して 항상 바다 저편을 상상하고 바다의 끝을 향해 나갔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삶의 흔적들은 이제 오키나와가 자랑하는 문화로 되살아나고 있다. 쉬리성에서 왕국에 찬란했던 영화를 볼 수 있다면 류큐무라에서는 소박했던 삶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사자 모양의 수옷인 시사를 뒤로 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우리네 촌락처럼 정겨운 풍경이 그리운 듯 다가선다. 따뜻한 남쪽 나라답게 사방이 탁 트인 가옥 구조. 부엌 역시 마루와 연결되어 개방감이 돋보인다.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똑같은 것일까? 수북히 쌓아놓은 장작과 옛 사람들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작은 항아리들이 정답게 느껴진다. 태풍과 바람 피해가 많은 오키나와에선 예로부터 지붕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나무 지붕 사이사이에 오키나와에서 많이 나는 산호를 짓이겨 넣는 것. これは地震とか台風が毎年来るので、風が吹いた時に家が倒れないようによくバランスをとって、上からの重さでバランスをとって倒れないような作りになっています。 집을 지키고 계시던 할머니의 흥겨운 춤사위 한마당.
머리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술병이 마음을 졸이게 하지만 할머니의 편안한 얼굴 덕에 나 역시 박자에 맞춰 고개를 끄덕거린다. (83歳) でも気持ちは18歳気持ちはもう8歳で止めてあります。18歳でね。私は70まで手も開けたことない、踊ったこと1回もなかったんですよ。で70過ぎてからようやく皆さんのおかげでなんとか皆さんに教わってね、片足こんなですよと、頭も足もくびられて特訓してようやく人の前に出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마을 한복판에서도 신나는 춤판이 벌어진다.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췄다는 마미도마라는 춤. 하루하루 짊어진 노동의 고통도 생활의 시름도 한바탕 춤과 함께 잊었을 터이다. 어느새 구경꾼들도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흥겨운 가락에 몸을 맡긴다. 역시 최고 인기는 카마도 할머니. 익살스러운 표정의 아가씨들이 할머니의 몸놀림에 박자를 맞춰준다. 그렇게 사람들은 눈을 맞추고 마음을 열며 잠시나마 하나가 된다. 뜨겁게 내리쬐던 햇빛도 자취를 감추고 도시의 어둠이 깃든다. 해가 지면 배고픔도 밀려온다. 내가 찾은 곳은 오키나와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장수촌으로 유명한 오키나와에서 전통 음식은 장수의 비결로 곽광받고 있다. 오키나와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돼지고기다. 돼지 목소리 빼곤 다 먹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돼지고기 사랑은 각별하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놓인 밥상. 거기에 옛사람들의 지혜가 더해져 한상 푸짐하게 오른다. やはりお年寄りがとても長生きなさってるということで、それでこういった品々は体にい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と素朴なんですけど、もう健康のためにはとてもいいということで、特に沖縄は豚の国です。王朝時代から豚を使ってました。豚のいいところをすべてこういうふうに取り上げてございます。 콜라겐이 많아 피부와 관절에 좋다는 돼지고기 요리 테비치에 오키나와 푸른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 그리고 아열대 기후에서 자란 채소가 곁들여지니 세상 그 어느 진수성찬이 이에 비할 수 없을 듯하다. 그 밤 난 입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그리고 눈으로 또 한 번 오키나와를 느낀다. 맑은 하늘을 가르며 내가 찾은 곳은 오키나와 섬의 북부 지역. 푸른 바다를 뒤로 하고 추라우미 수족관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 이 수족관엔 해마다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발걸음을 한다고 한다.
오키나와의 바다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수조 안에서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한 열대어들이 하늘하늘 춤추는가 하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녀석도 으스대듯 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 수족관의 앞고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초대형 수조. 폭 22m, 높이 8m에 이르는 대형 수조 앞에 서니 마치 내가 태평양 어느 깊은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하다. その展示している魚の数は、全部で、750種21000点ほどを、飼育している水族館ですね。でただもう一つこの水族館の特徴があります。この水族館のその今言った生き物たちは全て沖縄にいる生き物だけを展示しているという特徴が一番の特徴ですね。 이 수족관의 또 다른 자랑은 길이 10m가 넘는다는 고래상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고기 중 가장 큰 녀석이란다. 몸집은 크지만 한없이 온순하다는 고래상어. 먹이를 먹는 건지 물을 집어삼키는 건지 모를 모습에 주위가 한바탕 떠들썩해진다. 한없이 깊고 푸른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린 날 꿈꾸던 해저 여행 속으로 빠져든다. 바닷속을 빠져나오자 그만큼 푸르른 하늘 아래 아열대의 낙원이 펼쳐진다. 파인애플 파크를 둘러보려면 귀엽고 앙증맞게 생긴 파인애플 자동차를 타야 한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이 녀석. 버튼 하나 누르면 스스로 제갈 길을 찾아간다. 한국 관광객이 제법 찾는 곳인지 한국어 설명까지 친절하게 곁들여진다. 파인애플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과일이다. 이곳은 그야말로 파인애플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여유롭게 흘러가는 뭉게구름 사이로 야자수에 둘러싸인 파인애플 밭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여 종의 파인애플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파인애플의 색다른 변신을 직접 볼 수 있다. 일본에서도 유일하다는 파인애플 자동 공정. 대량으로 생산되는 만큼 그 뒤처리 또한 기계가 척척 알아서 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파인애플은 화려하게 옷을 갈아입는다. パイナップルでワインを使ったのはこちらの工場が初めてと言われてます。あとやや甘口、やや辛口、そしてまたキスワイン、あとスパークリングワインっていう形でワインの方は4種類ですね。あとまたパインのジュースの方がありまして、あと皮から絞られたパインパインの巣ですね。巣の方もいろいろあります。
파인애플 와인부터 과자, 빵, 식초, 비누, 화장품까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곤 다 있다. 파인애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파인애플의 변신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아기자기함으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오키나와에선 그 아기자기함에 자연이라는 옷이 입혀진다.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류큐 유리.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류큐 유리에는 오키나와의 푸른 하늘과 바다가 깊게 투영되어 있다. 류큐 유리는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이라도 미묘한 다름이 있어 독특한 매력이 있다. 그것은 섭씨 1000도가 넘는 화로를 벗삼아 유리 하나하나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장인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격렬하고 거친 용광로를 빠져나온 반액체 상태의 유리에 장인의 섬세한 숨결이 닿자 유리는 조금씩 제 모양을 드러낸다. 그리고 유리는 거기에 오키나와의 색을 입는다. 沖縄独特な琉球ガラス独特な色使いなんですよ。で南国沖縄にあったようなそういう色作りするから、それもまた一つの特徴であります。それは綺麗な、青空、また海、そういった色の色作りが沖縄のイメージになった。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는 또 한 번 격렬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섭씨 600도의 선행고에서 하루 밤낮을 보내며 제 몸을 달구고 담금질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유리 공예품 하나하나에는 오키나와만의 독특한 색감이 장인의 상상력에 더해져 빛을 발하고 있다. 사방은 온통 푸른 기운으로 가득하지만 오키나와에선 슬픔의 냄새가 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해군 사령부가 있었던 지하 방공호. 1945년 3월 역사상 보기 드문 격렬한 전쟁의 불꽃이 오키나와 전체를 뒤덮었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에 휘말리는 비운을 겪게 되었고 90일간 지속된 철의 폭풍 속에 20여만 명의 생명이 쓰러져 갔다. 일본군은 이곳 해군 사령부를 마지막 저지선으로 삼아 끝까지 미군에 저항했고 빛 한 줌 들지 않는 방공호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4000名立てこもって戦いが行われるんだけど、もう郷に入っちゃうと上からはやられ外からはやられるから、これはもう勝てないということで6月の13日に司令官太田少将がこの場所で自決をして、そしてここに寄った兵士たちを全部爆破して逃げるわけですね。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집단 자살의 현장. 몸속 깊이 파고들었을 수류탄의 날카로운 흔적이
조용히 그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듯하다. 무언가 더 갖기 위해 시작한 전쟁은 그렇게 다 빼앗기고 나서야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오키나와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본군보다 더 많은 수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내몰려 죽거나 패주하는 일본군에 의해 자결을 강요당해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당시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인 10만여 명. 民間人の多くはですね、ガマの中でその降伏するのを許されませんでしたので、その中で自決したりとか、あと日本兵にですね、壕から追い出された際にその米軍の艦砲射撃でやられて犠牲になった方が多いですね。 사진 속의 사람들을 보면 슬퍼진다. 어찌해 볼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아군에게도 적군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 섬 사람들의 삶을 헤집어 놓은 역사의 상처는 그렇게 평화를 염원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이 되어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자 한자 새겨놓고 있다. 거기엔 적군도 아군도 민간인도 따로 없다. 단지 비극의 역사에 희생된 사람만 있을 뿐. 그 이름들 한편으론 강제징용을 끌려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400여 명의 한국인 이름도 새겨져 있다. 역사는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만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자 절망 어린 집단 자살의 현장인 마브니 언덕엔 그날을 기억하는 듯 세찬 바람이 불어댄다. 거친 파도보다 날카롭게 섬을 핥히고 간 역사의 상흔은 지금도 그렇게 눈물 가득 서려 있다. 일본의 최남단 오키나와,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한 야에야마 제도로 향하는 길. 한없이 투명한 산업빛 바다가 눈앞에 문득 다가선다. 다채롭게 빛나는 물빛 위로 살랑거리는 바람만이 평온한 섬의 정적을 깨트린다. 여기가 바로 일본에서도 가장 남쪽이라는 이리오모테 섬. 일본 최후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섬의 90%가 아열대의 정글로 뒤덮여 있다. 나카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울창한 맹그로브 숲과 마주한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 자라나는 맹그로브 숲은 그야말로 자연자원의 보고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곳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야생 동식물들이 마지막 안식처로 삼고 있다.
밀림 전체가 보호구역이라 유일하게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400년 된 천연기념물 사키시마스오 나무가 서 있는 곳. 기기묘묘하게 뿌리를 내린 모습에 오랫동안 시선이 머문다. 땅 어디에서도 고요한 바다와 마주할 수 있는 이곳 이리오모테 섬이 썰물 무렵이면 여행자들로 떠들썩해진다. 이리오모테 섬과 그 옆에 바짝 다가앉은 유부섬을 이어주는 물소 수레를 타기 위함이다.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을 것 같은 물소 한 마리가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용을 쓴다. 그런 녀석을 노인은 달래고 얼르며 손님 맞을 채비에 여념이 없다. この牛じゃないですよ。水牛です。水牛ね。水牛はね、今からね75年前に台湾人の方が石垣島の名倉集落に農耕牛として連れてきたそうです。農業用として。 농기계에 제 할 일을 빼앗긴 물소는 새로운 일거리가 마음에 들까? 왠지 모를 설렘을 안고 나도 술의 한 귀퉁이에 몸을 싣는다. 칠순을 훌쩍 넘겼을 법한 노인이 거칠고 마른 손마디로 오키나와 전통악기 산센의 음계를 짚는다. 철퍽철퍽 옮기는 물소의 발걸음 위로 노인의 노랫자락이 느릿하게 춤을 춘다. 물소 수레를 뒤로 하고 내가 찾은 곳은 이리오모테 온천. 이곳에선 모든 것이 최남단이라는 이름을 머리에 걸고 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はい、こちらが、日本最南端の西表島温泉です。どうぞご利用ください。 온천의 나라 일본의 노천탕 치곤 차라리 초라한 생김새지만 최남단이라는 말에 왠지 특별한 느낌마저 든다. 고요하게 주변의 산과 하늘을 품은 온천탕. 그 맑고 투명함에 몸도 마음도 나른해진다. 물소리마저 여기에선 영롱한 음악처럼 빛이 난다. 아열대의 남쪽 나라에선 순식간에 비구름이 몰려와 한바탕 쏟아지곤 한다. 그리고 그 빗줄기가 점점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눈으로, 냄새로 느껴진다.
잃고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소나기. 빗방울이 지붕 위에서 길바닥 위에서 요란하게 춤을 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금세 구름을 걷어내고 맑은 얼굴을 내민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하늘의 변화는 섬 사람들을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섬 곳곳에는 바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한없이 빌고 또 빌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터이니 말이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이시가키 섬에 위치한 이 사당 앞에는 일본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카비라만. 누구나 한 번쯤 가보기를 꿈꾼다는 그 바다. 변화무쌍한 농담에다가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색감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한다. 바다는 늘 하늘의 색깔을 품는다. 하늘을 닮은 바다, 바다를 닮은 하늘. 그곳은 푸른색의 얼굴을 하고 있다. 지나가던 구름도 흘러가는 시간도 잠시 몸을 누이는 곳. 오키나와는 그렇게 푸르른 웃음을 짓고 있다. 한가위 대보름날, 다시 돌아온 슈리성에선 가을맞이 축제인 중추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류큐 왕국 시절 중국 황제의 사신인 책봉사를 환영하여 열었던 책봉칠연이라는 공연. 우아하고 화려했던 왕조시대의 영화가 눈앞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산센의 청아한 선율과 유려하게 흐르는 몸놀림에 가을밤의 정취가 무르익어 간다.
매일매일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행자들로 국제거리는 여전히 분주하다. 그 국제거리 남쪽으로 한 발 들여놓으면 평화거리 상점가가 미로처럼 뻗어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암시장에서 발전한 이곳 상점가는 온갖 상품들이 한데 모이는 곳이다. 그 안쪽으로는 오키나와의 식탁이라 불리는 마키시 공설시장이 있다. 오키나와에서 올라가는 모든 밥상은 이곳 시장을 거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기 넘치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오키나와 푸른 바다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가득하다. 열대의 바다를 누볐던 녀석들답게 알록달록, 그 색깔도 모양도 이국적이다. 장보러 온 주민들과 사람 사는 냄새를 맛보러 온 여행자들이 뒤섞여 하루 종일 분주한 공설시장.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우스꽝스럽게 생긴 생선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건 뭘까? ハリセンボンです。ハリセンボン。毒はないです。トゲトゲトゲがいっぱいあるやつ。 그야말로 총천연색으로 단장한 이 녀석. 어항에서 막 튀어나온 듯하다. 과연 먹을 수나 있는 것일까? 名前からこれはね、沖縄ではイラブチ、青ブダイです。青ブダイ。お刺身ですね。主に刺身が美味しいです。大抵はあまり味がないですからね。お刺身はいいですよ。 이곳에선 비릿한 생선 냄새마저 열대의 정취로 느껴진다. 오키나와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돼지고기다. 오키나와에선 예로부터 돼지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해왔다. 그래서 돼지 껍질부터 돼지 귀, 돼지 족 등 모든 부위가 다양한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오키나와 사람들의 돼지 사랑은 좀 유별난 데가 있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얘긴 들어봤지만 선글라스에 꽃장식이라니. 하지만 익살스러운 모습이 왠지 잘 어울린다. これはですね、一応売るために飾ってるんですけど、まあただ置くよりは来てくれたお客さんが楽しんでいけるようにみんなで記念写真撮りながら、はい。これもみんな全国、日本全国の人たちですね。お客さん、市場に来たお客さんが写真撮って、はい、送ってきたり、また次の年に持ってきて。 한 장의 사진으로 기억되는 여행의 추억. 누군가는 이곳에서 삶의 희망을 얻었을 테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을 터이다. 그렇게 작지만 소중한 추억이 한 장 한 장마다 오롯이 새겨져 있다. 오키나와를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섬사람답게 애주가가 많은 오키나와에선 술도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태국 쌀을 원료로 한 아와모리가 바로 그것. 오키나와에선 술하면 보통 아와모리를 뜻한다. 5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와모리는 일본 술과는 달리 오래 묵을수록 맛있다고 한다. 青森っていうのはお米のみで作っている商品でございます。特に青森っていうのは簡単な工程ではございますが、沖縄という亜熱帯気候でしか作れない、特有の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とても熟成が増せば増すほど古酒になって美味しくなるという点ではとても魅力ある商品だと思っております。 이제는 옛날과 달리 대량 생산되고 있지만 발효 작업만큼은 옛 방식 그대로 온기를 이용한다.
옹기는 동물처럼 숨을 쉬기 때문이다. 옹기 안의 작은 숨구멍을 통해 미생물과 신선한 공기가 드나들며 술을 알맞게 잘 발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숨쉬는 옹기 안에서 남국의 정취가 익어간다. 아열대의 온화한 햇살을 받으며 오키나와는 섬 곳곳에 다양한 얼굴을 새겨놓고 있다. 오키나와 섬 남부에 위치한 오키나와 월드. 총 길이 5km에 달하는 종류동굴 교쿠센도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드러낸다. 저마다 독특한 형상을 하며 쌓아올린 시간의 두께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워 보인다. (30만) 년의 세월이 빚어낸 아름다움. 자연은 그렇게 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바다 빛을 닮은 하늘을 지붕 삼아 열대 식물들의 낙원이 펼쳐진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바람에 한들거리는 이름 모를 들꽃도, 허공에 매달려 먹잇감을 기다리는 커다란 거미도,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선 그대로 동화가 된다.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생명의 언덕으로 향하는 배에 오른다. 나무가 숲이 뿜어내는 생명의 향기에 취하며 눈부시게 빛나는 삶의 경이로움에 머리를 숙인다. 오키나와에선 그렇게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찌고 있다. 문득 다시 나선 길에서 천의 절벽 위에 넓게 펼쳐진 벌판을 만난다. 만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만자모. 푸른 바다를 친구 삼아 수평선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 만자모 너머로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 코끼리 모양의 바위가 서 있다. 파도가 만든 것일까? 바람이 만든 것일까? 바위 사이로 물빛이 뒤섞인다. Till you go home.
눈부셔서 마음이 시린 오키나와의 바다. I should probably have a sign. 시원스레 내달리는 보트 너머로 내가 가져온 호기심과 설레임을 내려놓는다. Overstayed your time. If I don't believe in love, 아쉬움과 미련은 사랑의 다른 이름. if I don't believe in love, nothing is safe for me. 아쉬움과 미련을 남겨두기에 여행의 끝은 언제나 여백으로 남는다. That's why you have to leave. Maybe I slept peaceful on your shoulder. Your arm warm around my side. But it's different now, it's morning. And I can't face your smile. The second that I feel your safe hand.